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MBC 여론조사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후 MBC가 실시해온 여론조사 중 최고 수치입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강화와 국정 투명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적극적인 SNS 등 이 대통령의 활발한 대국민 소통 행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못하고 있다 30%를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응답자 22%가 소통 강화, 국정 투명성을 꼽았고 민생 안정, 경제 회복 19%, 안보 안정, 국익 중심 외교 15%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 없다는 답변도 24%에 달했습니다. 미흡한 국정 운영에 대해선 갈등 해소, 사회 통합이 17%로 가장 높았고 민생 경제 회복 16%, 외교 안보 정책의 안정성 답변이 13%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흡한 점 없다는 의견은 29%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 23%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신년 여론조사 당시 지지도에서 변화가 없어 지지율 격차가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로 각각 집계됐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도 20%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 관련 질문에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신년 조사보다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응답은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부 견제 응답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늘 SNS에 새 정부의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역대 최초 성과의 하나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를 꼽았는데요. 경제 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지목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특혜는 없을 거라며 연일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52%,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선 긍정 전망이, 30대 이하에선 부정 전망이 높았고 무주택자에선 비등했던 반면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들에선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 거라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관건인데 국민 다수가 집값 안정 효과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미 넘어서 5,500선도 돌파한 코스피.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코스피 호황이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란 응답이 61%로 부정적 응답 3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긍정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긍정 답변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는데 쉽게 말하면 부자들도 현 정부의 증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4%가 찬성한다, 22%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제작 물류 현장 로봇 투입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로 공감한다는 의견 35%보다 높았습니다. AI 시대 전환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역사 왜곡과 편향된 종교관 등 여러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달 해임이 의결된 후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요. 상급기관인 보훈부가 업추비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나 몰라라 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어 여전히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지 2년 만에야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국적은 일본 국적입니다. 그래서 그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한 것 아니냐. 자신이 친한 교회 인사들에게 독립기념관 강당을 예배 장소로 내주고 종교 편향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보훈부 특정감사로 드러난 이후에도 김 관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적 가운데 그 인신 공격성 발언을 통해서 과거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훈부는 지난달 12일 김 관장의 재심 신청을 나흘 만에 기각하면서 처분 요구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 규정에 따르면 처분 요구를 받은 지 3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필요한 행정처분을 완료했어야 하지만 MBC 취재 결과 대통령의 해임 재가만 남은 상황에서도 김 관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환수 등 총 51건의 감사 처분 요구 가운데 완료된 것은 단 4건. 특히 김 관장 본인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교회와 ROTC 모임에 무상으로 독립기념관을 빌려준 것 등을 관할 법원에 신고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여부를 판단받으라고 했지만 김 관장은 오는 3, 4월에 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 추진비와 근태 위반에 따라 환수 결정이 난 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독립기념관이라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조직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상급 기관의 감독권까지 무시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형석 관장의 해임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이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요.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엄마,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은 그녀의 아들.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욱이라고 지으셨어요? 영화는 4.3의 상처를 간직한 엄마가 이름에 얽힌 기억을 되찾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측은 내 이름을 올해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하면서 비극적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를 세대를 넘어 섬세하게 비추며 오랜 침묵을 깨는 중요성을 환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폭력에 사실은 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극장은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고 영화가 끝난 뒤 객석 곳곳에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섬세한 연출과 호소력 짙은 연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울림을 줬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전쟁부터 론스타 사건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감독은 부당한 공권력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4.3도 이제 제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되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폭동이라고 그러고 더 이름 찾기 어려운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감소.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설 명절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 큰 화재로 살 곳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인데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마련한 인근 모텔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조만간 비워줘야 해 불안함과 막막함 속에서 설 차례를 지냈습니다. 도윤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예고 없이 시작된 불길은 구룡마을 4지구와 6지구를 집어삼켰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은 진화 속도보다 빠르게 화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왔어요. 못 건지지. 추우니까 이것만 입고 나오는데 불이 났어. 나머지는 다 타버렸어.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한 지 한 달. 아직도 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3, 40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폐허가 된 집터를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븐, 식탁, 여기 싱크대. 올라당 다 탔어. 이거 좀 뒤집으면 무엇이 나올 건데 무서워서. 평생의 터전을 잃고 처음 맞는 설명절은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화재를 피한 다른 주민들과 마음 모아 마련한 합동 차례상에 술 한잔 올리며 예를 다하지만 당장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냄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재민 181명 중 상당수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지원으로 인근 모텔에서 지난 20일을 지냈습니다. 임시거처 제공기간이 끝날 무렵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투입하면서 주민들은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마음속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마무리되는 이달 23일 이후가 걱정입니다. 지자체와 SH공사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룡마을에 다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60% 감면해준다지만 주민들에겐 만만찮은 월세 부담입니다. 하루 이틀을 사는 거 아니고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이해가 안 가요. 길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걱정이 현실화된 주민들은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보유한 재난구호기금 적립금 액수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